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적게 먹으면 오히려 살이 안 빠진다. 정체기가 온다? 적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끝나도 폭풍 요요가 찾아온다. 그러니 적당량을 먹어야 한다. 그 적당량이라는 말, 도대체 나에게 적당량이 얼마일까요? But time is what you're always chasing. I know I like to hide, but you're not always keen on seeking. You said you're up for the fight.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점은 내 몸이 얼마만큼 먹으면 살이 빠지고 살이 찌고 유지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등 인터넷에 떠도는 타인의 식단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식단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키, 몸무게, 활동량, 대사량 등에 따라서 타인의 식단이 본인에게는 너무 적은 양이거나 또는 많은 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본인이 얼마만큼 먹으면 살이 찌고 빠지고 유지가 되는지 추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하루 약 1300에서 1500 칼로리의 식단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적으로 1300에서 1500 칼로리를 먹으면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되는 것을 추적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적한 방법을 설명드리면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매일마다 몸무게를 측정해 놓지만 하루하루 간격의 몸무게로 지금 이 식단이 나에게 맞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일주일치씩 몸무게를 비교하여 판단해 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를 들면 다이어트 첫째 주의 몸무게는 기록만 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첫째 주에는 몸의 수분도 많이 빠지고 다이어트 식단이 일반식에 비해서 저염식이기 때문에 붓기도 많이 빠져서 첫째 주의 몸무게는 기록만 해서 참고만 합니다. 그 후 다이어트 둘째 주에 일주일치 몸무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몸무게를 모두 더하여 7로 나눠서 평균 값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셋째 주에 일주일치 몸무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치의 몸무게를 모두 더하여 7로 나눠서 평균값을 구합니다. 그 후에 둘째 주의 평균값과 셋째 주의 평균값으로 비교해봅니다. 일주일마다 다이어트 식단을 유지하면서 치팅도 일주일에 한 끼 혹은 2끼 정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1kg보다 많이 빠지게 되면 다이어트 식단의 양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체크합니다. 일주일에 1kg보다 많이 빠지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급격한 다이어트는 여러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kg 이상 감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주일 간격으로 0.5kg 미만의 아주 적은 변화만 있었다면 두 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식단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운동량을 늘립니다. 예를 들면 유산소 운동을 40분씩 하던 것을 60분으로 늘립니다. 그러나 운동량을 늘릴 수 없는 상태라면 기존 식당의 양을 소량 줄여봅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 한 끼에 150g 섭취하던 것을 120g 정도로 줄여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운동량 또는 식단 양으로 또 일주일을 진행해봅니다. 그리고 일주일치의 몸무게 평균값을 지난주의 평균값과 비교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추적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구성하실 때 탄수화물은 현미밥, 고구마, 단호박, 오트밀 등, 단백질은 닭가슴살, 지방이 적은 육류, 생선류 등, 지방은 아보카도, 아몬드 등, 식이섬유는 샐러드, 채소 등 이렇게 다이어트 메뉴의 큰 틀은 가지고 와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 세부적인 양은 본인의 운동량, 활동량, 대사량 등에 따라 개개인에게 맞는 양을 추적하셔서 정해야 됩니다. 추적한 결과값으로 저는 일주일에 최소 500g에서 최대 1kg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잘 유지가 되다가 정체기가 찾아오면 그때도 잘 파악해봅니다. 지방은 줄었지만 근육량이 늘어서 체중에 변화가 없는 건지, 근육량은 늘지 않았는데 그냥 단순 몸의 변화가 없는 리얼 정체기인 건지를 파악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저의 몸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눈바디 자료를 주기적으로 남겨놓습니다. 다이어트의 척도는 눈으로 봤을 때 변화가 먼저지 절대 체중계의 숫자 변화가 먼저는 아닙니다. 정체기는 왔지만 눈으로 봤을 때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정체기가 아닙니다. 다이어트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바디도 변화가 없고 체중도 변화가 없고 다이어트에 노력은 쏟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체기입니다. 이때는 운동량을 늘려봅니다. 유산소 운동을 40분 하던 것이 이제는 내 몸이 적응하고 쉬워져서 이전만큼 힘들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 소모가 적을 수 있습니다. 처음 40분 유산소 하던 날은 200칼로리를 소비했던 내 몸이었는데 이젠 적응하고 쉬워져서 40분을 해도 내 몸은 100칼로리밖에 소비하지 않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40분 하던 것을 60분으로 늘려보면 다이어트 정체기에서 한 단계 또 체중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량을 추가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시라면 이때 기존 식단의 양에서 소량을 줄여봅니다. 예를 들면 하루 1300칼로리를 섭취하던 것을 1200칼로리로 설정한다는 등 아몬드를 하루 5알 3번 먹던 것을 2번만 먹는다던가 야채에 뿌리던 드레싱을 줄이는 등등 아주 소량의 변화만 줍니다. 정체기가 찾아와서 식단의 양을 조금씩 줄이더라도 1000칼로리 미만으로 구성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몸의 변화를 기록하고 추적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점점 본인의 몸에 대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는 이 정도 먹으면 유지가 되겠다. 이 정도 먹으면 한 달에 몇 킬로그램이 감량이 되겠다. 라는 감이 오고 우리의 몸 또한 그 데이터에 맞춰서 적응을 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기록을 하고 변화량 비교해보고 눈바디도 주기적으로 찍어놓고 하는 게 조금 번거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적당량을 파악하기에는 아주 좋은 방법이고 한 번 해놓으면 본인의 식단을 구성할 때 이만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될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양을 추적했기 때문에 그 적정선 안에서만 구성해서 믿고 쭉 나아가면 원하는 목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한 달에 적게는 2kg, 많게는 4kg까지 감량하게 됩니다.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변화량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가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지만 다이어트는 슬로우 다이어트가 어쩌면 가장 패스트한 다이어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슬로우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패스트한 다이어트를 같이 해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